Caution. This video is not a video criticizing a soldier. This video criticizes the structure of consuming soldiers. 전국에 계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백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제 첫 영상을 찾아오셨거나 아니면 유튜브 알고리즘에 떠서 이 새끼는 뭐지? 하고 들어오셨을 겁니다. 뭐 좋습니다. 미리 말해두자면 저는 조회수나 구독자에 크게 관심 없습니다. 애초에 그런 걸 빨아먹고 싶었으면 진작 국뽕 유튜버였습니다. 북한이 벌벌 떠는 한국군 신무기, 중국이 충격받은 현무5의 위력, 미국과 일본도 부러워하는 K방산, 전 세계가 경악한 대한민국 국군의 미친 전투력. 그런 거 하면 편하죠. 대충 미사일 발사 장면 넣고 전투기 날아가는 영상 깔고 태극기 펄럭이는 영상 넣고 무거운 부금 깔고 적들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 하면 됩니다. 조회수 달달하죠. 근데 저는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늘의 주제는 프로파간다의 두 얼굴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특수부대는 멋있다. 전쟁은 멋있지 않다. 프로파간다의 앞면. 그러니까 군대가 어떻게 멋있게 포장되는지, 우리가 왜 전쟁을 멋있다고 느끼게 되는지 그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말해두겠습니다. 혹시 지금 군 복무 중인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가능하면 혼자 보십시오. 생활관에서 스피커로 틀지 마십시오. 정신전력교육 끝나고 야 이거 맞는 말 아니냐 하고 떠들지도 마십시오. 왜냐고요? 군대에서 이런 소리 하면 높은 확률로 이런 말 듣습니다. 너 너무 꼬인 거 아니냐? 너 군생활 힘드냐? 너 관심병사냐? 사상이 좀 이상한 거 아니냐? 존나 웃기죠? 생각하라고 교육하면서 막상 생각하면 문제가 됩니다. 건전한 안보관을 가지라고 하면서 막상 안보의 대가를 물어보면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국가를 사랑하라고 하면서 막상 국가가 병사를 어떻게 대우하는지 물으면 갑자기 상담 분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십시오. 이 영상은 누구 선동하려고 만든 영상이 아닙니다. 그냥 당신이 군대 안에서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던 그 감각이 정말 이상한 건지 같이 생각해보자는 영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확실히 말하겠습니다. 당신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이상한 걸 이상하다고 느끼는 건 정상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런 말도 나올 겁니다. 너 빨갱이냐? 예상했습니다. 군대가 병사를 어떻게 대우하는지 묻는 순간 항상 나오는 가장 싼 반박입니다. 참 편하죠? 논리로 답하기 귀찮으면 그냥 빨갱이 붙이면 끝납니다. 근데 그 이야기는 나중에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우리가 왜 전쟁을 멋있다고 느끼게 되는지부터 보겠습니다. 국가는 말합니다. 군인은 영웅이라고, 청춘의 희생은 숭고하다고, 조국은 당신을 기억한다고. 그런데 묻고 싶습니다. 카메라가 꺼진 뒤에도, 행사가 끝난 뒤에도, 서류가 닫힌 뒤에도, 장례식이 끝난 뒤에도 정말 국가는 당신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자, 그럼 프로파간다가 무엇이냐? 쉽게 말하면 선전입니다. 조금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당신이 전쟁터에서 죽어야 할 이유를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납득시키는 기술입니다. 국가는 말합니다. 너의 희생은 숭고하다. 너는 조국의 방패다. 너는 자유를 지키는 전사다. 듣기에는 멋있습니다. 근데 이 말들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전쟁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면 아무도 쉽게 전쟁터로 안 가거든요. 국가가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봅시다. 자, 너의 20대를 바쳐라. 국경 너머에 너랑 비슷한 나이의 남자를 쏴라. 그 사람도 누군가의 아들이겠지만 오늘부터는 표적으로 봐라. 살아 돌아오면 다행이고 죽으면 영웅이라고 불러주겠다. 이렇게 말하면 누가 가겠습니까? 아무도 안 갑니다. 그러니까 포장하는 겁니다. 죽음은 희생으로, 명령은 사명으로, 공포는 용기로, 살인은 전과로, 청춘 착취는 애국으로. 단어가 바뀌면 사람은 생각을 덜하게 됩니다. 이게 프로파간다의 기본입니다. 과거에는 라디오가 있었습니다. 포스터가 있었습니다.
군가가 있었습니다. 선전방송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뉴스가 있습니다. 영화가 있습니다. 드라마가 있습니다. 게임이 있습니다. 유튜브가 있습니다. 쇼츠와 릴스가 있습니다. 형식은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목적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멋있게 보여준다. 군복을 아름답게 보여준다. 무기를 강함의 상징으로 만든다. 죽음은 최대한 늦게 보여준다. 그리고 죽음이 나오더라도 그냥 죽음으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의미를 붙입니다. 그는 조국을 위해 죽었다. 그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다. 그는 영웅이었다. 예, 듣기 좋습니다. 근데 그 말값은 항상 죽은 사람이 냅니다. 역사상 프로파간다를 악명 높게 체계화한 집단이 있습니다. 나치 독일입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나치가 멋있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정확히는 멋있게 보이도록 설계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깃발, 제복, 행진, 구호, 상징, 음악, 조명, 카메라, 이 모든 걸 이용해서 폭력과 권력을 하나의 거대한 무대처럼 만들었습니다. 제복을 봅시다. 검은색, 각 잡힌 실루엣, 질서정연한 대열, 압도적인 상징, 차가운 표정, 이걸 보고 사람이 압도감을 느끼도록 만든 겁니다. 문제는 그 안에 들어있는 게 학살과 전쟁과 전체주의였다는 거죠. 쉽게 말해 포장지는 존나 고급인데 안에 들어있는 건 독극물입니다. 자, 이걸 현대식으로 바꾸면 뭐냐? 바로 풀세팅 특수부대 이미지입니다. 방탄 헬멧, 야간 투시경, 플레이트 캐리어, 멀티캠 전투복, 소음기 달린 총, 무전기, 고글, 어두운 복도, 문 따고 들어가는 장면. 예, 멋있습니다. 솔직히 멋있죠. 야간 투시경 끼고 헬기에서 내리고 무전 치면서 검은 복도에서 총 들고 움직이는 장면. 그거 보고 멋있다고 느끼는 건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보이도록 만들어졌으니까요. 근데 속지 마십시오. 그건 포장지입니다. 존나 비싼 포장지입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건 게임 트레일러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피가 있습니다. 비명이 있습니다. 절단이 있습니다. 터진 고막이 있습니다. PTSD가 있습니다. 돌아왔지만 예전처럼 못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 나쁘면 그냥 그 자리에서 곤죽이 돼서 죽는 겁니다. 근데 화면은 그걸 잘 안 보여줍니다. 보여줘도 아주 잠깐만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래 보여주면 사람들이 더 이상 멋있다고 못 느끼거든요. 특수부대는 멋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멋있지 않습니다. 장비는 멋있습니다. 하지만 그 장비가 향하는 곳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작전은 멋있게 편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누군가의 마지막 5분입니다. 이게 프로파간다의 핵심입니다. 프로파간다는 전쟁을 숨기지 않습니다. 전쟁을 멋있게 보이도록 편집합니다. 그리고 요즘 유튜브 쇼츠나 릴스에서 한 번쯤 봤을 겁니다. 드론이 하늘에서 병사를 따라갑니다. 병사는 도망칩니다. 숨습니다. 엎드립니다. 그리고 자폭 드론이 들이받거나 드론이 위에서 폭탄을 떨어뜨립니다. 그 다음 장면은 차마 오래 보기 힘듭니다. 사람이 사람처럼 보이지 않게 무너집니다. 그게 현대전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건 야간 투시경 낀 특수부대가 멋있게 임무 수행하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더 많은 병사들은 그런 주인공이 아닙니다. 드론 소리 듣고 도망치는 사람, 참호 안에서 벌벌 떠는 사람, 어디서 날아오는지도 모르는 폭탄을 피하려고 흙바닥에 몸을 숨기는 사람, 그게 우리의 모습에 더 가깝습니다. 우리는 영화 속 특수부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도 위의 말이고 참호 속의 병사고 드론 카메라에 찍힌 작은 점입니다. 프로파간다는 우리에게 전쟁을 위에서 보게 만듭니다. 전투기 시점, 드론 시점, 작전지도 시점, 지휘관 시점. 하지만 병사는 그 아래에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폭탄을 보고 도망칠 곳을 찾고 살아남으려고 땅을 기는 쪽입니다. 현대전은 콜 오브 듀티가 아닙니다. 전쟁 영화도 아닙니다. 특수부대 홍보 영상도 아닙니다. 대부분의 병사에게 현대전은 멋있는 작전이 아니라 하늘에서 나를 보고 있는 카메라와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폭탄과 도망칠 곳 없는 흙바닥입니다. 프로파간다는 전쟁을 위해서 보여줍니다. 하지만 병사는 그 아래에서 죽습니다. 자, 이제 영화와 미디어를 봅시다. 한국에는 연평해 전 포화 속으로 같은 영화가 있습니다. 미국에는 제로 다크 서티, 론 서바이버 같은 영화가 있죠. 이 작품들은 군대, 전쟁, 작전,
희생을 다룹니다. 그리고 관객에게 남기는 감정은 비슷합니다. 전우의 희생정신, 사명감, 끝까지 버티는 병사들. 예, 멋있습니다. 그런 장면을 보고 아무 감정도 안 드는 게 더 이상하죠. 근데 문제는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그 장면을 멋있다고 느끼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전쟁의 고통도 나옵니다. 죽음도 나옵니다. 피도 있고 눈물도 있고 유가족도 나옵니다. 근데 이상하게 영화가 끝나고 나면 남는 건 전쟁의 참혹함보다 군인의 숭고함입니다. 국가는 책임지지 않았는데 병사는 책임집니다. 지휘부는 사라졌는데 전후에는 남습니다. 시스템은 실패했는데 개인의 희생은 아름답게 포장됩니다. 영화는 말합니다. 저들은 영웅이었다. 맞습니다. 그들은 영웅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겁니다. 왜 그들은 영웅이 되어야만 했습니까? 왜 누군가는 버려진 자리에서 끝까지 싸워야 했습니까? 왜 누군가는 구조받지 못했습니까? 왜 누군가는 죽은 뒤에야 이름이 불렸습니까? 왜 살아남은 사람과 유가족은 그 희생을 다시 증명해야 했습니까? 프로파간다는 거짓말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실을 보여줍니다. 전후에는 진짜입니다. 희생도 진짜입니다. 용기도 진짜입니다. 근데 그 진짜들을 이용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가립니다. 그들을 그렇게 만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이걸 흔히 밀리터리 포르노라고도 부릅니다. 군복, 총기, 장비, 작전, 특수부대 전술적 움직임, 그 모든 것을 최대한 아름답고 강하게 보여주는 이미지. 하지만 그 이미지 안에서 진짜 봐야 하는 건 따로 있습니다. 누가 죽고 있는가? 누가 죽이는가? 누가 명령했는가? 누가 책임지는가? 그리고 누가 관객에게 박수를 요구하는가? 총을 쏘는 쪽은 인물이고 총에 맞는 쪽은 배경입니다. 죽이는 쪽은 전우애가 있고 죽는 쪽은 사연이 없습니다. 우리 편의 죽음은 희생이고 상대편의 죽음은 전과입니다. 참 편하죠? 사람 하나 죽였는데 게임이면 킬카운트고 뉴스면 작전 성과고 군대면 전과입니다. 단어 하나 바꿨을 뿐인데 사람 죽는 게 갑자기 업적이 됩니다. 오늘은 프로파간다의 앞면을 봤습니다. 멋있는 군복, 특수부대, 미사일, 강한 군대. 그런데 그 포장지 안에는 피와 비명과 PTSD와 죽음이 있습니다. 프로파간다는 전쟁을 숨기지 않습니다. 전쟁을 멋있게 보이도록 편집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그 프로파간다가 군대 안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겠습니다. 정훈교육, 관심병사 프레임, 질문하는 병사를 싫어하는 군대. 2부 제목은 이겁니다. 군대는 왜 질문하는 병사를 싫어하는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